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8주차) 이후 진행될 예정인 블렌디드 수업 방식에 대해 학우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봉사장학금 부정수령 사건과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주차 이후 진행될 예정인 블렌디드 수업 방식에 대해 학우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본교는 푸시 알림으로 공지한 재택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간고사 이후 수업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수도권 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강의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웹강의의 특성상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대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0월 8일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 의견으로 학교 측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봉사장학금 부정수령 사건과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인하대학신문에서는 봉사장학금 부정수령 사건을 공론화하며 장학금 대리 수령을 위한 명단 작성 담당자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장학금 지급 요청 공문 작성 및 사실 은폐 정황을 인정하며 지난 29일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령한 봉사장학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부 학우들은 부정수령액의 정확한 액수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장학금 반환 내역 역시 공개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2일 본교 홈페이지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회의 참관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논란은 인하대학신문이 중앙운영위원회 측으로부터 3개월째 화상회의 링크를 받지 못해 참관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발단됐습니다. 글을 게시한 학우는 증은이 측에서 언론사 기자의 참관을 임의적으로 막은 것이 회칙상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더 많은 의혹을 유발할 뿐이라며 비공개 회의 진행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기 중 강의 진단 실시를 안내합니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강의 진단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5일 일요일까지이며 수강 신청 사이트에 학기 중 강의 진단 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강의 진단이 실시되지만 일러닝, 공동 강의, 의학과 및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강좌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의 진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기념품이 증정되며 11월 중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심사를 통해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4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사업 수강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도시재생학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심화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25명을 선발해 10월 29일 목요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며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2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공학교육인증학과 재학생 설문조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교육과정 개선과 우수한 교육 제공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대상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학교육인증제란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 현장 투입 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됐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이며 각 학과별로 개설된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설문조사는 공학교육인증학과의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 응답 내용은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23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단뉴스의 장효서였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편한 관계, 또 다른 하나는 편안한 관계.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떠한 말을 하지 않으면 잠시 그 빈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헤어지고 나서 돌이켜보면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함께 있는 동안에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 그러한 편안함이 좋아서 자꾸 찾게 되고 자질구레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도 대화하고 싶고 사소한 것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앞서 말한 두 가지 관계가 존재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관계 중 하나를 마음속에서 선택하곤 하죠. 편안한 관계, 어디 멀리서 찾을 이유 있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서 자꾸만 찾고 싶어지는 사소한 것들 다 털어놓고 싶어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수요일 낮방송, 저는 아나운서 장효서입니다. 지금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500여의 역사들. 과연 우리는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당시 표출된 왕들의 행동과 말들은 즉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저마다 처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가려져 있던 과거 역사 속 사실들. 한 나라의 중심에 선 왕들의 심리 상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사가 아닌 그보다 더 전으로 떠나 고려사 속 진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 그 살아있는 고려사 이야기 속으로 방구석 과거 여행 지금 떠나볼게요. 너도 역사를 알고 싶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덧 벌써 5번째 과거 여행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과거 역사 여행의 5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려 제8대왕 현종인데요. 거란의 침입으로 수도 개성까지 함락되었던 고려 멸망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추스르고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며 고려 최고의 성군으로 등극한 현종. 고려의 세종이라 불리우는 제8대왕 현종, 왕순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과 그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과거로 가는 문 함께 열어볼게요. 팔대왕 현종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중흥의 공을 이룬 덕분에 종묘와 사직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는 정인지 고려사 전문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전해져 오는 기록에 의하면 왕위에 올라있는 동안 좋은 평을 받았던 현종. 현종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현종은 출생부터가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욱은 귀향을 갔고 어머니 현정왕후는 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 왕수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 없이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현종 왕순이 안쓰러웠던 성종은 내 아버지가 있는 사천으로 가서 살거라 라고 말하며 현종을 귀양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잘 살 것 같던 현종은 3년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천추태우는 태조 왕건의 혈통인 현종이 위협이 된다고 여겨 그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들어 신열사라는 절로 보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그를 죽이기 위해 독이 든 음식을 보내고 자객까지 여러 번 보내곤 하는데요. 이처럼 현종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런 시련 끝에 1009년 강조의 옹립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 고아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왕위 계승자로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성장한 현종은 고려 역사상 가장 덕이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 삶을 살았던 현종의 삶에는 인간 심리의 오묘함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회인의 그렇게 너 내게 빛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서양의 정신분석은 처음부터 무의식의 의식화에 집중했는데요. 미해결로 남아있는 지난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유현상과 꿈의 해석으로 밝혀내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인간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간이 타고난 기질과 성장기의 정서적 교류가 더해져서 인격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심리학이 고고학처럼 인간의 과거 심층을 밝혀낼 필요도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과거로의 퇴행만 있을 뿐 미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땐 과거를 분석해 현재의 실존 상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관점은 실존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실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불안이 소유된 감정이 아니라 현 존재의 어떤 상태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인간의 정신세계는 과거의 결정적인 경험에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고유성과 자의식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이 행복 공식에 주목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이 주목한 행복 공식 S 더하기 C 더하기 V는 H. S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특성, C는 삶의 환경,
V는 내적 자율성을 뜻해요. S와 C는 통제하기 어렵지만 내적 자율성인 V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V는 행복의 최대 변수를 나타냅니다. 이쯤에서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인간에게는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고 선택할 자유와 현재를 조절하고 미래를 조망할 자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되살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 중에서 좋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느끼고 나쁜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현재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현실적 요소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요소를 잘 알고 대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현종은 이처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잃은 데다 이모인 천추태후의 살해 시도까지 겪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러한 비운의 과거에 휘둘리지 않았죠. 현종은 과거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떨쳐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태조 다음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종이 성군이 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현종은 2살 때 아버지를 만나 여의기 전까지 3년간 친밀감을 나누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3살까지 형성된 인성과 6살 무렵까지 몸에 뺀 관계 맺기 방식을 토대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현종은 그 시기를 아버지와 함께 보냈는데요. 할아버지 뻘인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고려의 건국신화, 태조 왕건의 서만통합 등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며 고려 왕의 비전을 각인시켜줬을 거예요. 이는 현종이 희망을 품고 버티는데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아버지와 나눴던 애정의 경험은 현종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치유가 되는 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로서 강제로 출가해 절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성종이 어린 현종에게 아버지와 함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영영 잃어버리고 왜곡된 성격이 형성되어 권력 다툼을 버티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험난한 과정을 견뎌내고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냉혹한 군주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종은 자기 스스로 낙관성 훈련을 통해 내면의 아이를 낙관적인 아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에 휘둘리지 않고 감춰져 있던 강점을 찾아내 단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로시의 구름입니다.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하루를 또 망치는 야윈한 척 그래도 한 인간의 성장 조건이 완벽하게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현종과 같이 자기 치유가 된 사람들은 과거가 억압, 모멸, 수치, 냉대로 이어졌다 해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따뜻한 과거를 거쳤더라도 회의적이고 우울한 기억만 되살려내 미래마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태생부터 힘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 긍정적인 면을 살려 현군이 된 현종이 왕으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하나하나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점들에 대해 알게 되니 역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왕의 심리가 궁금하신가요?
우리 천천히 그 궁금증을 같이 해소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도 심리학적 접근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 속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트와이스의 러브 플리시 들으며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